한국 사람만큼 청결에 신경 쓰는 민족도 드뭅니다. 하루에 2번 이상 씻는 분들도 많고 외출하고 돌아오면 무조건 샤워부터 하시고 비누로 구석구석 씻지 않으면 찝찝해서 잠도 안 오신다는 분들도 많으시죠. 깨끗하게 살아야 병이 안 생긴다는 말을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귀에 박히도록 들어왔고 그게 평생의 습관이 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온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의학적으로는 이 청결 습관이 꼭 건강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상도 박사입니다. 실제로 외국의 고령자들과 한국의 고령자를 비교해 보면 씻는 횟수는 우리가 훨씬 많지만 오히려 피부 질환이나 감기, 면역력 저하 문제는 한국 노인이 더 많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나이가 들수록 몸은 점점 수분을 잃고 피부는 얇아지고 면역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자주 씻고 강하게 문지르는 습관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땐 개운하고 상쾌했던 그 습관이 70대 이후에는 심장을 지치게 만들고 피부를 마르게 하고 감기와 염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는 씻는 것도 나이에 맞춰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70대 이후 반드시 피해야 할 목욕 습관 5가지와 그에 맞는 건강한 대안 습관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족욕을 이용한 건강유지법도 알려드리니 지금부터 끝까지 차분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상하게 요즘 들어 목욕만 하고 나면 더 피곤하다라고 느끼시는 분 계신가요? 심지어 어떤 날은 몸이 축 늘어지고 맥이 풀려서 한참을 누워 있어야 할 때도 있지요. 혹시 나만 그런 건가?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하셨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몸에서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바로 뜨거운 물이 심장을 지치게 만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젊었을 때는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해도 금세 개운해지고 피로가 풀리는 느낌이 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70대 이후부터는 몸의 조절 능력이 달라집니다.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혈관이 확 열리는데 이때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심장은 더 빠르게 뛰게 됩니다. 쉽게 말해 몸속에서는 갑자기 고속도로가 확장된 것처럼 피가 퍼져나가는데 그걸 따라잡으려고 심장이 쉴 새 없이 펌프질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반복되면 결국 심장은 지칩니다. 실제로 고령자 중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을 가진 분들은 목욕 중에 어지럼증을 느끼거나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걸 단순한 피곤함으로 넘기기 쉽습니다. 문제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탈이 난다는 데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해마다 겨울만 되면 이런 경우를 꼭 봅니다. 선생님,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씻고 나서 숨이 찼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 열이면 7은 평소에 뜨거운 물로 오래 목욕하던 습관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기온이나 물 온도의 변화에 빨리 적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견딜 수 있던 온도도 지금은 몸이 과하게 반응하는 것이죠. 특히 물의 온도가 41도 이상일 경우 고령자의 심혈관계에 가해지는 부담은 평소보다 20에서 30% 가까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히 더운 느낌이 아니라 가볍게 조깅을 15분 이상 한 것과 비슷한 심장 부담을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현상이 목욕 후에도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뜨거운 물에서 나온 직후에는 혈압이 순간적으로 더 떨어지기 때문에 몸이 풀리면서도 동시에 멍한 상태가 되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숨이 가쁘거나 가슴이 두근거리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걸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면 안 됩니다. 이는 분명한 과부하의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물 온도를 낮추고 시간을 줄이고 부담을 덜어주는 구조로 바꾸는 것, 이 3가지만 실천하셔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째, 물 온도는 38도에서 40도 사이가 가장 적당합니다.
이 정도면 몸이 충분히 따뜻해지지만 심장에는 큰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손등으로 물을 뿌렸을 때 뜨겁다는 느낌이 들면 이미 너무 높은 온도입니다.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둘째, 목욕 시간은 10분을 넘기지 마세요. 특히 전신욕을 하신다면 7분 이내가 더 안전합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심장과 혈관은 계속해서 무리하게 조절을 반복하게 됩니다. 셋째, 목욕 전후엔 반드시 물을 마셔야 합니다. 몸이 탈수 상태에서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압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목욕 전후 한 컵씩 따뜻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넷째, 서서 하는 샤워보다는 앉아서 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갑자기 일어날 때 어지럼증이 오는 것도 막아주고 넘어질 위험도 줄어듭니다. 요즘은 욕실에 2만 원에서 3만 원이면 튼튼한 샤워 의자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앉아서 씻는 게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며칠만 지나면 오히려 훨씬 편하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다섯째, 목욕은 식사 직후나 공복 상태를 피하고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시간대는 몸의 체온이 가장 안정되어 있어 혈압 변동이 크지 않고 심장 부담도 덜합니다. 저는 이 5가지를 실천한 83세 환자분을 기억합니다. 매일 저녁 뜨거운 물에 20분씩 들어가던 그분은 처음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셨지만 3주 후 목욕하고 나서 기운 빠지는 일이 없어졌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일상을 얼마나 바꾸는지 직접 실천해 보시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목욕을 하고 나면 피부가 개운해야 하는데 오히려 더 당기고 가렵다고 느끼신 적 있으실 겁니다. 심하면 밤에 긁느라 잠을 설치는 경우도 있지요. 요즘 들어 피부가 건조해졌나 보다, 로션을 덜 발랐나? 하고 넘기기 쉬운데요. 사실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생각보다 더 가까운 데 있습니다. 바로 매일 비누로 전신을 씻는 습관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평소 사용하는 비누나 바디워시는 대부분 알칼리성입니다. 이 알칼리 성분은 피부 표면에 있는 지질 보호막을 씻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젊었을 땐 이 보호막이 금세 다시 생성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70대 이후부터는 이 회복 속도가 매우 느려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피지선과 땀샘 기능이 감소하고 피부 자체의 수분 유지 능력도 절반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서울의대 피부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일 전신을 비누로 씻는 그룹은 주 3회 이하로 부분 세정을 하는 그룹보다 피부 건조와 가려움증이 2.3배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그 가려움이 이어지면서 피부를 긁게 되고 그로 인해 미세한 상처가 생기고 세균이 침투하기 쉬운 환경이 되는 겁니다. 저희 진료실에도 이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78세 김모 할머니는 매일 저녁 샤워 후 전신에 바디워시를 쓰고 타월로 몸을 박박 문지르는 습관을 30년 넘게 유지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2년 사이 피부가 갈라지고 밤마다 허벅지와 팔이 심하게 가려워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피부 진단 결과는 극심한 건조로 인한 표피 손상. 특별한 병은 아니었지만 그 원인은 매일같이 했던 청결 습관이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런 가려움과 건조를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지라고 생각하시고 치료나 생활 습관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상태가 악화되고 심한 경우에는 긁은 상처를 통해 균이 침투해 피부 감염이나 염증, 항생제 치료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불편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비누의 사용 범위와 횟수를 줄이는 것, 그리고 피부가 원하는 순서대로 씻고 보호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첫째, 비누는 전신이 아닌 냄새가 나는 부위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등, 피지 분비가 많거나 땀이 나는 부위만 가볍게 문질러 주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외에 팔, 다리, 배 등은 미지근한 물로 헹궈주는 것만으로도 일상 위생 유지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둘째, 목욕 횟수는 주 2회에서 3회 정도로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겨울철처럼 공기가 건조할 때는 목욕 횟수가 많아질수록 피부 건조는 더 심해지고 피부 장벽이 회복될 시간도 부족해집니다. 만약 매일 씻지 않으면 찝찝해서 못 견디겠다면 전신 목욕이 아닌 부분 세정이나 족욕으로 대체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약산성 클렌저를 선택하세요. 일반 비누는 대부분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피부의 약산성 보호막을 쉽게 무너뜨립니다. 약국이나 마트에서 약산성 또는 저자극, 피부 장벽 보호라는 문구가 있는 제품을 고르시면 됩니다. 가격도 1만 원에서 2만 원 사이로 큰 부담 없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넷째, 보습제는 반드시 목욕 후 3분 이내에 발라야 합니다. 이른바 골든타임 3분이라고 불리는 이 시기는 피부에 남아있는 수분이 증발하기 전에 보습막을 씌워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장 좋은 형태는 크림 또는 연고 타입이고 전신에 꼼꼼하게 바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세라마이드나 히알루론산이 함유된 보습제를 선택하세요. 이 성분들은 피부의 수분을 붙잡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지속적인 사용 시 피부 장벽이 강화되어 가려움과 염증 반응이 현저히 줄어드는 것으로 입증되어 있습니다. 저희 진료실의 김모 할머니도 이 생활법으로 바꾸신 뒤 한 달 만에 밤잠을 제대로 주무시게 되었고 피부 갈라짐도 거의 사라지셨습니다. 무엇보다 매일 씻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이제는 내 몸에 맞게 씻는다는 편안함을 얻으신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목욕을 따뜻하게 했는데도 이상하게 금방 몸이 으슬으슬 떨리고 손발이 차가워지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샤워를 마친 뒤 방으로 나왔는데 갑자기 춥고 기운이 쫙 빠지는 경험 아마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이런 현상은 단순한 일시적인 느낌이 아니라 노년기에 특히 조심해야 할 체온 조절 기능 저하로 인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평소에 별 생각 없이 지나치는 목욕 후 체온 관리가 건강을 크게 좌우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능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외부 온도가 조금 낮아져도 피부 혈관이 빠르게 수축하고 열 손실을 막아주는 반응이 즉각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70대 이후에는 이런 반응이 20에서 40% 이상 느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 몸의 내부 온도를 지키기 위해 작동하던 자동 온도 조절기의 반응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면 피부 혈관이 확장되면서 몸의 열이 피부 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런데 목욕이 끝나고 갑자기 차가운 욕실 공기나 복도, 방 안 공기와 접촉하면 확장된 혈관을 통해 열이 빠르게 날아가 버립니다. 결과적으로 체내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목욕 후 저체온 반응이라고도 부릅니다. 실제로 일본 도쿄의과대학 연구팀이 70세 이상 노인 5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목욕 직후 제대로 몸을 덮지 않고 10분 이상 차가운 공기에 노출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체온이 1.5도 이상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가 3배 이상 많았고 이 중 12%는 감기나 저체온증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도 진료실에서 이런 경우를 종종 봅니다. 92세 박모 할머니는 매일 저녁 목욕 후 거실에서 간단히 머리를 말리고 있었는데 작년 겨울 어느 날 갑자기 체온이 34.5도까지 떨어져 응급실로 실려 오셨습니다. 다행히 빠르게 조치해 회복하셨지만 원인은 간단했습니다. 목욕 후 제대로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실내 공기가 차가운 거실에 노출된 것. 이 작은 방심이 체온 저하로 이어졌고 노년기에는 그 회복 속도도 매우 더뎌지기 때문에 더 큰 위험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체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만 바꾸어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목욕 전 욕실과 방의 온도를 미리 따뜻하게 해 두세요. 욕실 히터나 난방기구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고
창문이나 문틈 바람이 들어오는 곳을 막아주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온도차가 크지 않아야 몸이 열을 뺏기지 않습니다. 둘째, 목욕 직후 몸에 남은 물기를 완전히 닦아주세요. 수건으로 적당히만 닦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마른 상태로 만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기가 남은 상태에서 증발이 시작되면 그 과정에서 체온이 더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셋째, 두꺼운 목욕 가운이나 따뜻한 실내용 옷을 바로 입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왕이면 머리까지 덮을 수 있는 수건이나 모자도 좋습니다. 특히 머리는 체온이 많이 빠져나가는 부위이기 때문에 샤워 후에는 꼭 드라이기로 말리고 난 뒤 방으로 이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목욕 후 따뜻한 물이나 허브차를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체내 중심 온도를 유지해 주는 데 도움이 되며 심리적인 안정감도 함께 줄 수 있습니다. 다섯째, 목욕 시간대를 하루 중 가장 따뜻한 시간인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로 옮기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 시간대는 체온이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어 혈압 변화나 체온 급강하 위험이 적고 실내 공기도 덜 차갑기 때문에 사고 확률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이 5가지 팁은 모두 간단하지만 실제로 실천했을 때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고령자분들이 목욕은 좋지만 하고 나면 더 피곤하다거나 씻고 나면 으슬으슬 춥다고 느끼셨다면 이 체온 관리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일상 컨디션이 확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깨끗하게 씻는 것이 건강의 기본이다. 그래서 하루라도 샤워를 하지 않으면 찝찝하고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위생에 신경 쓰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깨끗한 습관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면역력, 즉 우리 몸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방어선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젊었을 때는 매일 씻고 비누로 박박 닦아도 피부가 잘 버팁니다. 면역 시스템이 활발하게 작동하고 피부의 장벽과 유익균들이 금세 복구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70대 이후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얇아지고 수분과 지질 생성이 줄어들며 가장 중요한 마이크로바이옴, 즉 피부 표면에 유익한 미생물들의 재생 속도도 느려집니다. 우리 몸의 피부에는 약 1000종이 넘는 세균이 공존합니다. 그중 상당수는 우리 몸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해로운 세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면역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좋은 세균입니다. 이것을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강한 세정제나 항균 비누로 전신을 씻으면 이 유익균들까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실제로 서울대병원 감염내과와 피부과 공동 연구에 따르면 75세 이상 고령자 중 매일 항균 비누를 사용하는 그룹은 주 2회 이하로 비누를 사용하는 그룹보다 피부 면역 반응이 평균 35%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감기, 피부 감염, 상처 치유 지연 등 다양한 문제를 더 자주 겪었으며 피부가 건조하고 갈라진 부위를 통해 외부 세균이 침투하기 쉬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제 환자 중 83세 정모 할머니가 계십니다. 이분은 하루에 한 번 이상 반드시 전신을 항균 비누로 씻는 습관이 있었고 정말 깔끔하고 자기관리가 철저하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매년 겨울마다 피부염, 가려움, 심지어 염증성 감염으로 입원까지 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이분의 가장 큰 문제는 피부 자체가 아니라 지나친 청결로 인해 유익균들이 모두 사라진 상태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죠. 청결하려고 씻었는데 그게 오히려 병의 문을 연 셈입니다. 이처럼 피부의 유익균이 줄어들면 피부 장벽이 약해지고 균형이 깨지면서 외부 유해 세균이 쉽게 침투합니다. 또한 이러한 피부 면역력 저하는 호흡기 면역력에도 연관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피부는 단순한 겉껍질이 아니라 우리 면역체계 전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씻는 게 가장 건강할까요? 다음과 같은 5가지 실천법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항균 비누, 항균 바디워시 제품은 피하세요.
요즘 드럭스토어나 마트에 가면 항균 99% 제거라고 쓰인 제품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들은 유해균뿐 아니라 유익균도 함께 없애기 때문에 정작 면역에 필요한 피부 생태계를 무너뜨립니다. 특히 트리클로산이나 알코올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냄새 나는 부위만 집중해서 씻는 습관을 들이세요.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가락 사이, 항문 주위 등 피지와 땀이 많이 나고 냄새가 나기 쉬운 부위만 가볍게 문지르고 나머지 부위는 물로 헹궈주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온몸을 매일 비누로 닦을 필요는 없습니다. 셋째, 전신 목욕은 주 2회에서 3회 정도로 줄이세요. 너무 자주 전신을 씻으면 피부 회복 시간이 부족해지고 자연 방어막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 사이로 균이 들어가고 염증이나 가려움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넷째, 피부 마찰을 줄이세요. 떼수건이나 거친 스펀지로 문지르는 습관은 피부를 긁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특히 건조하고 얇아진 고령자의 피부는 손으로 비누 거품을 내서 부드럽게 닦는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다섯째, 목욕 후에는 반드시 보습을 해주세요. 앞서 설명드린 약산성 보습제, 특히 세라마이드나 히알루론산이 포함된 제품을 샤워 후 3분 이내에 발라야 수분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보습은 단지 촉촉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피부의 방어력을 지켜주는 예방약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냄새 날까봐, 지저분할까봐 매일 열심히 씻으십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덜 씻는 것이 오히려 내 몸을 더 깨끗하고 튼튼하게 만든다는 것. 건강은 지나친 청결이 아니라 지금 몸의 상태에 맞는 균형 잡힌 위생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들을 들으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씻어야 하나? 전신욕은 심장에 부담되고 비누는 피부를 망치고 목욕 후엔 체온도 떨어지고 매일 하던 익숙한 습관들이 하나같이 몸에 좋지 않다고 하니 막상 실천하려 해도 뭘 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전신욕 대신 족욕을 생활 습관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족욕은 말 그대로 발과 발목을 따뜻한 물에 담그는 간단한 습관입니다. 물에 들어가는 범위는 작지만 몸에 주는 효과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신욕보다 훨씬 안전하고 고령자의 건강에 더 적합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심장에 부담을 거의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물에 전신을 담그면 혈관이 급격히 확장되며 심장이 빠르게 반응하게 됩니다. 하지만 족욕은 하체의 말초 혈관만 천천히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에 혈압 변화가 거의 없고 심장 박동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협심증, 부정맥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족욕이 훨씬 안전합니다. 둘째,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몸의 열은 대부분 머리와 손, 발을 통해 빠져나갑니다. 그 중에서도 발은 심장에서 가장 먼 말초 부위라 추위를 가장 먼저 느끼는 곳이기도 하지요. 족욕은 이런 발 부위를 따뜻하게 함으로써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몸 전체의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서울 아산병원 가정의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족욕을 매일 15분씩 2주간 실천한 70대 이상 고령자 100명 중 85% 이상이 손발 냉증이 줄었고 수면의 질이 개선되었으며 목욕 후 피로감도 덜 느낀다고 응답했습니다. 셋째,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잠들기 전 족욕을 하면 우리 몸의 말초 혈관이 서서히 확장되며 체온이 부드럽게 떨어집니다. 이 체온 하강이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시켜 더 깊고 안정적인 수면을 유도해 줍니다. 목욕을 하면 잠이 잘 온다는 이야기도 사실은 적절한 온도의 족욕을 했을 때 가장 잘 맞는 말입니다. 저는 불면증으로 고생하던 78세 박모 할아버지를 기억합니다. 이분은 매일 자기 전 뜨거운 물로 전신욕을 하셨는데 오히려 체온이 너무 올라가 잠이 더 오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족욕으로 바꾸고 온도는 38도 전후로
시간은 15분 이하로 조정하자. 20년 만에 약 없이 처음으로 푹 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족욕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5가지 핵심 포인트를 알려드립니다. 첫째, 온도는 38도에서 40도 사이로 유지하세요. 너무 뜨겁지 않아야 하며 손등을 담갔을 때 따뜻하다 느끼는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둘째, 족욕 시간은 10분에서 15분 이내로 제한하세요. 너무 오래 하면 오히려 몸이 늘어지고 탈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양말이나 수건으로 보온을 유지하세요. 족욕 후에는 발을 완전히 말린 뒤 두꺼운 양말이나 수면 양말을 신어 열 손실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허브나 소금을 활용하면 더 좋습니다. 라벤더 오일 몇 방울, 천일염 한 스푼 정도는 혈액순환과 근육 이완에 도움이 되며 특유의 향은 심리적인 안정감까지 함께 줍니다. 다섯째, 하루 중 가장 효과적인 시간은 저녁 식사 후 1시간, 잠들기 전 30분 전입니다. 이 시간대는 족욕 효과가 가장 오래 유지되며 자연스러운 수면 전환에도 도움을 줍니다. 족욕을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은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피곤해도 족욕하면 머리가 맑아져요. 전신욕 안 해도 개운하더라고요. 잠도 잘 오고 덜 붓고 손발이 따뜻해졌어요. 지금까지 전신욕이 답이라고 생각하셨던 분이라면 이제는 족욕이라는 대안을 삶에 한번 들여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몸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단순하고 부담 없는 방식에 더 잘 반응합니다. 족욕은 단순하지만 제대로 실천하면 그 효과는 오래갑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보시면서 아마 이런 생각이 드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나는 잘못 씻고 있었던 건가?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건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 습관이 나빴던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습관을 지탱해 줄 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목욕은 여전히 필요한 일이고 청결은 여전히 소중합니다. 다만 지금의 내 몸에 맞는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물을 줄이고 비누를 줄이고 전신욕 대신 족욕을 택하는 작은 변화가 70대 이후에 건강을 지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몸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지만 습관은 한 걸음씩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욕실에 작은 의자 하나를 두고 비누를 덜 쓰고 물 온도를 한두 도만 낮추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 한 걸음이 1년 뒤, 5년 뒤 몸을 훨씬 가볍고 편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하신 당신은 분명히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라면 오늘 들은 내용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혹시 주변에 60대 이상의 가족이나 친구, 지인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한번 공유해 주세요. 그분의 건강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건강한 노후를 위한 더 많은 정보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경력 20년차 피부과 전문의가 알려주는 집에서 간편하게 검버섯과 기미를 지우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함께 시청해 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겠습니다.